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짓말과 은폐 정황 끝에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치장에 있나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네. 그 판사하고 그리고 또 김호중 씨 그 변호인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건은 범죄 혐의 소명이 전제됨을 전제로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향후 1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예. 유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될지언정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지만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험운전 치상과 관련해서도 향후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석방된다면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에 김호중 씨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한 종업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영향력이나 금권을 통해서 그 진술 번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더 진일보한 사실관계 인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인정했다면 이번에는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 치상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거나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에 일정 부분 개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관련 자백을 더 나아가서 함으로써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택시 운전기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중에는 물론 실질심사를 종료하고 유치장에 소재해 있는 동안에도 합의를 위한 시도를 반복함으로써 합의서를 제출해 영장 기각 가능성을 노려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서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네. 지난번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하자 너무 억울하다.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자, 오늘 사과도 진심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김호중 씨 사건도 담당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문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검사가 직접 출석했죠? 검사가 자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경찰이 수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 사안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여타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검사도 이 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구속의 필요성을 일갈하겠다. 이 사건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경찰과 검사 간의 사전 상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검찰이 이 사건을 좀 중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나라는 일반 사법방해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인 도피, 증거인멸, 위증, 무고 등 개별적인 사법방해 행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사안에서만큼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그와 같은 사법방해 행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호중 씨가 어제도 공연을 했고요. 원래 오늘도 공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도 이걸 기각을 했더라고요. 예, 법원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안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일반 재판 기일보다 연기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즉 입원해 있는 상태라 당사자가 걸어서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여야 하는데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한다. 아마 김호중 씨 측 변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신청을 해보았다는 건 네. 되든 안 되든 일단 연기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보도도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제 뒤늦게 이어지고 있는데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좀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휴대전화와 관련된 이미 제출도 거부하고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제출을 거부한 이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호중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세대를 확보했는데 모두 아이폰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이상 블랙박스 외에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직후에 김호중 씨가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수사에 장애가 발생했겠죠. 이 사정을 오늘 법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정황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구속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김호중 씨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소속사 대표나 본부장은 사안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진일보한 진술을 한다거나 예.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그때는 영장 기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쳐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찰이 이제 김호중 씨의 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수사에 집중하게 될까요? 무엇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실무상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행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나름대로는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를 토대로 더 나아간 진술을 받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예. 그와 관련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 조직적인 사법방해 정황이 포착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 전모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대신 자수한 매니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었는데 이 혐의는 단순히 내가 범인이라고 자처한 수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나름대로 경찰이 심사를 해봐도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인데 예. 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단초들을 파악해 나가는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가 한 50분 정도 진행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좀 빨리 끝난 건가요, 이 정도면? 아닙니다. 빨리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안 자체가 비교적 간명하고 통상 영장 실질심사 법정은 일반 법정보다도 좁습니다. 판사, 출석한 피의자와 변호인, 이 피의자를 인치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들 그 숨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통상은 일반 재판과 다르게 영장 실질심사는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변호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저것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으로 50분이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가요? 더 결정을 많이 걸릴 하는 수도 데는 더 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경찰이 그동안 수사하면서 쌓아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삽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가를 예. 검토해 보아야 하고 관련된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만한 단초도 발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전에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예.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곧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어서 강영욱 씨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씨를 옹호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가 아직까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안들 마녀 사냥이다.
강영욱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가 일 안 하는 직원을 좋아하겠나. 명절 선물을 배변 봉투에 넣어 전달해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배송 중에 가방이 찢어져서 다시 환불하고 재주문하기 시간이 걸려 직원들 양해를 받고 전달해 준 것이고 예. 정확히 말하면 배변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에 담아 전달해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누리꾼도 이 회사는 급여나 복지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CCTV도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직원 감시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 공인이 예를 들어서 여론으로부터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네네. 이럴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좀 입장을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네네. 아니면 사실이 뭐 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본인이 그 거리낌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네. 해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대신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해줄 가능성은 없나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나 예. 실제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주장이 난무한다면 나서서 해명해 줄 만한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해명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근무한 사람인지 또 강영욱 씨와 어떤 관계인지가 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영욱 씨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영욱 씨가 논란에 휩싸임으로써 관련 방송도 결방이 되는 등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그 의혹들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만한 대목도 있지만 법적인 쟁점, 즉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아마 강영욱 씨 입장에서는 이 논란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데 섣불리 해명했다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관련자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한 번의 사안을 해결하고픈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튼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2016년에 뭐 임금 체불을 했다든가 뭐 추가 의혹이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보듬 컴퍼니가 2016년에 임금 체불 등으로 4건, 지난해에도 휴일수당 산정 관련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다만 2016년 4건 모두 자체 종결하거나 구제가 완료됐고 지난해 한 건도 취하해서 모두 해결된 건이라고 하는데 최근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삽입된 이후로 사회적 명망이 있는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미 폐업을 앞두고 있고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에 보도된 전 직원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기 전 2018년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라 그 자체로 강영욱 씨에게 일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예. 조사 과정에서 2019년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졌고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폐업 여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강영욱 씨 관련 추가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